여러분, 달력 다들 준비하셨죠? 동지가 되면 무조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달력입니다. 네, 내년에 걸 달력은 꼭 이런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절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동지가 되면 동지책력이라고 하여 왕이 달력에 자신의 인장, 즉 옥새를 찍어 내려주던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네, 무조건 동지에는 달력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달력도 그 해에 맞는 것이 있고 특히 좋은 것이 있으며 또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시는 분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만 있었던 것이라 그럴 일이 없었지만 요즘은 달력에 그림도 있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내년 달력으로 좋은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두어야 할 것과 두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에 가장 좋은 달력은 바로 시원함이 보이는 달력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병원년입니다. 이는 굉장히 강한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강한 다툼, 경쟁, 변화,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 절대 뜨거운 느낌의 달력 그림은 사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쇄소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아마 이런 달력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시원한 느낌의 달력을 사용하면 그 집의 재물운이 좋아지고 강해지며 또 차가운 느낌의 달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집의 번영운과 명예운이 살아나는 한 해입니다. 물론 숫자만 있는 달력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간단한 사파가 있는 달력은 상관이 없지만 혹시 그림이 있는 달력을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것을 피하세요. 그리고 내년은 금전적인 변화가 많은 한 해이라 이런 달력은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급이나 시험, 젊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아마 이런 달력들이 정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가장 무난한 달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년에도 침실에는 절대 달력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 달력이 걸려있지 않아야 할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네, 침실과 현관,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물론 화장실에 달력을 걸어두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현관이나 침실에 달력을 걸어두시는 분들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력은 심리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도록 압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걱정이나 깊은 생각을 만드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침실은 완벽한 숙면만을 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풍수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 역시 명예와 가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 절대 조급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탁상용 달력을 두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내년에는 달력이 최소한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달력과 나쁜 달력을 분명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두시려면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우선 진한 달력을 걸어두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간혹 다리 질환 달력을 떼지 않고 그냥 두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네, 이는 게으름의 상징인 거예요. 분명 이런 집에는 절대 운이 바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얻어온 달력 역시 그리 좋지 못합니다. 혹시 집안에 걸어둘 달력 중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얻어온 달력이나 또 얻어온 달력 중에서 망한 곳에 달력이 있다면 절대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망한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라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 집에 나쁜 기운이 우리 집으로 옮겨올 수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해로운 것이 이 달력에 흉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반나체의 여성 그림이 있거나 보기에 꺼림직한 그림이 있는 경우 많을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절대 집에 걸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걸어두면 좋은 달력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금융기관에서 얻어온 달력이라면 내년에는 특히 좋습니다. 이 금융기관은 자체가 재물운과 관련된 곳이라 내년 강한 재물운의 기운과 융합하여 큰 제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그림이 그려진 달력이나 또 좋은 내용의 글씨가 있는 달력은 내년에 참 좋습니다. 특히 내년은 물이 보이는 달력 그림이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달력은 꼭 위치와 장소를 구분하여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구도가 맞아야 하며 또한 균형이 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또 절대 무엇이든 어색함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균형과 안정이 틀어지도록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그깟 달력 하나 건다고 무슨 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고 또 이런 것을 매일 보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가족들의 무의식 속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이 사람은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늘 비판이나 비난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격적인 습성, 즉 무의식적인 행동을 돕기 위한 학문입니다. 네, 늘 흙을 만지는 사람의 손이 깨끗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늘 흙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신발이나 구두가 깨끗하고 반짝거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긍정적이고 또 늘 선한 그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늘 보는 것, 그것이 항상 바로 걸려있고 안정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달력은 절대 등 뒤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달력이 그 집에 주장이 앉는 자리 등 뒤에 걸려져 있다면 그 집에는 항상 흉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항상 다툼과 갈등이 많이 생기는 가정이 되게 될 거예요. 네, 반드시 달력은 작은 기둥이나 한쪽 벽면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력은 무엇인가를 가려야 할 곳에 걸려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혹시 못을 뽑은 자리라든가 또 얼룩으로 흉한 자리에 달력을 걸어서 이를 가릴 수만 있다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내년 탁상용 달력은 어디에 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디든 큰 달력이 하나 이상 있어서 좋을 이유는 없어요. 혹시 음력 날짜를 알고 싶어서 큰 달력을 여기저기에 많이 걸어두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집에 화목운을 줘야 하는 최악의 물건이 될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달력 많은 집이 화목하고 행복한 경우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집안에 사용하는 달력은 탁상용 달력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침실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고 주방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고 또한 거실 탁자 옆에도 탁상용 달력을 두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탁상용 달력이 집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바로 서재와 학생방입니다. 네, 이곳에 탁상용 달력이 있으면 그 집의 성취운을 크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풍수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달력을 두는 방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이 달력을 북쪽이나 북동쪽에 두면 좋다고 말하거나 또 남쪽에 두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는 풍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풍수는 그 물건의 자체의 기운보다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의식과 시각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 이런 방향 때문에 달력을 두는 곳에 걱정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두십시오. 네, 다만 제가 앞서 알려드린 부분만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지를 맞이하여 꼭 필요한 달력에 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